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말 오랜만에 1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지난주까지 어마어마하게 춥다가 어저께부터 날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2회 노동법2 기출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길게 녹화를 하면 보시는데 좀 지루하실 수 있어서 한 5문제씩 이렇게 끊어서 녹화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헷갈리시면 큰일 나십니다. 알고 계시죠?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과연 왜 틀렸느냐 볼게요.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재정 변경, 임원의 해임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원의 선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특별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어서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규약의 재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이 왜 틀렸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다만 붙어 있는 거 우리 특별 의결 정족수 이 부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우리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아하, 그렇죠.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그러면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우리가 종사조합원이라고 부르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5번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게 노조법 우리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우리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죠.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이거 X표시 제가 미리 해놨어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둡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요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그다음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은 그 전체가 무효냐 아니면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느냐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그 다음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노조법 제24조의 2 제5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몇 명씩?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아시겠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건 왜 틀렸냐?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게 왜 틀렸냐면 잘 볼게요. 우리 노조법 제24조 2 제4항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단순히 고시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고시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노조법상 노동조합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노동조합의 관리도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되는 부분이요. 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을부터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실게요. 혀가 꼬였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오케이, 좋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을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원 나왔다. 3월에 1회 이상, 이게 좀 이상하죠? 6월에 1회 이상입니다. 6월에 1회 이상, 3월에 1회 이상이 아니라 6월에 1회 이상, 6월에 1회 이상. 그래서 이게 틀렸다. 당해 노동조합의 현재 경영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몇 년간? 3년간입니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맞다. 그 다음 임원의 임기를, 노동조합이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규약의 변경은 적법하냐? 맞다. 왜 그러냐면 임원의 임기는 3년 초과 금지예요. 그러니까 2년으로 정한들 뭐 어때? 적법하다. 괜찮다. 그 다음 5번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옳지 않은 거.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판례에 따라야겠죠. 5번이 옳지 않은데 우리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이런 노동단체는 지부, 분해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노동조합에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로 정치운동이에요. 주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이상한데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야 되죠. 이 문구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오케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입니다. 그 다음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거 대법원 최근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요 3번과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다수 의견 천천히 한번 복습합니다.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9조 제2항은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무효이다. 자, 판례 문구 잘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갑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하부조직인 지부 분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즉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총회 의결을 거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그러면 대법원 2018년 1월 24일 판례입니다. 한번 볼게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지회 등 하부 조직이죠. 하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 교섭과 단체별 체결 능력이 있어, 독자적인 단체 교섭과 단체별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1번이죠. 준하는 실질,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 그렇지 않더라도, 즉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이게 2번이죠.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5번이 아니고 5번 지문 보겠습니다. 복수, 아이고야, 너무 커졌다. 네, 자,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수 노동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A노조, B노조, B노조 잘못 그려서 미안하다 너. C노조 이렇게 있어. 그런데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 예를 들어서 이 A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 C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 요 C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우리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21년 최근 판례죠. 볼게요. 그러므로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어요.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이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 21년도 최근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번까지, 지문 5번까지 됐네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판례에 따릅니다. 1번이 왜 틀렸을까?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네, 2번.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 규정은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 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오케이.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98년도께 오래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 3번 옳은 지문이죠. 노동조합의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는데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이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2014년 비교적 최근 판례죠. 한번 볼게요.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해요. 규약에 반해요. 구분했으니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했으니까. 다만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다만 규약의 제정은 뭐요?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나와있죠. 그래서 규약의 재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노조법 제17조 제1항에 나와있죠.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 대의원회는 태생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하여 총회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특별 의결 종족 수저 요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4번. 단체 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입니다. 전면적 포괄적 제한은 안 돼. 아시겠죠?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옳은 지문이죠. 요거 우리 판례 대법원 2018년 판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다 왔어요. 자,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정은 무효이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노동조합이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당연히 무효이다. 요거는 우리 판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어디 가냐. 대법원 우리 2002년도 판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출문제 해설집에 있어요. 내용이 좀 기니까 다 읽어드리면 지루하시니까 요 5번 지문, 요 핵심 문구, 노동조합의 재산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 규정은 무효이다. 요것만 꼭 일단은 요 핵심 문구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갖고 계신 교재에서 요 문제 관련된 기출문제집에서 요 판례 꼭 확인하시고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속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빨리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늦지 않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불꽃처럼 버티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